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달 계엄이 선포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수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 수뇌부,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9일 내놓은 입장문에선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면 모두 노출됐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사령관은 11월 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예정된 국외 일정에 불참하고 계엄에 나서는 게 어떤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페루와 브라질에선 각각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 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쯤 관저와 안가에서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계엄 언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구속 직전 비슷한 내용을 야당 의원을 통해 공익 신고했습니다. 6월, 올 10월, 올 11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함께한 자리들이 3차례 있었고 모의 자리가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여 사령관 측은 계엄을 강하게 만류해왔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현직 정보사령관과 간부들을 비밀리에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회동은 대낮에 햄버거 가게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오후 이곳에서 국군 정보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과 간부들이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간부가 제보에 나선 겁니다. 계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전에 이미 만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임무를 준 걸로 보입니다. 회동 참석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까지 모두 4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배후 기획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회동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 접수와 북파 공작원, HID 요원들의 투입을 사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모대령은 호출을 받고 갔더니 노 전 사령관이 등장해 중요한 임무가 있을 거라며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너희는 전산실에 가면 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은 선발했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장성이 극비에 붙여졌던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물론 마치 상관처럼 현역 사령관과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이 같은 비밀 회동 사실을 파악해 프랜차이즈 매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문세 모집하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경찰분들이 가져가신 건데 특히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을 사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차량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담긴 영상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안가 회동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안가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31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방향에서 검은색 차량이 줄지어 나옵니다. YTN 취재진이 단독 확보한 영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관용차와 경호 차량 행렬로 추정됩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부른 이른바 안가 회동 직후입니다. 저녁 7시 20분쯤 도착했다는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동 이후 불과 10여 분 만에 대통령이 안가를 떠난 겁니다. 안가 회동은 경찰 특수단이 지휘부를 구속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할 수 있게 된 결정적 단서입니다. 경찰은 당일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가에서 대통령이 두 청장에게 줬다는 계엄 지시 문건도 스모킹건으로 꼽힙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접수해야 할 기관 등이 적힌 A4 한 장짜리 문건인데 조지호 청장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해 행방이 묘연합니다. 공조보는 이 문서를 찾기 위해 조 청장 공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6차례 대통령과 통화한 보안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일단 불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공조보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2차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직접 전달하려던 시도는 물론 우편 전달도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 우편은 미배달 상태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치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수처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바 등에 공조보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출석 요구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장도 적법한 다음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즉각 체포하란 말이에요. 적법한 출석 소환에 지금 수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과 경찰 등이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상황에 대해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아직 대통령 신분인데 오라고 한다고 가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에 나서고 있다며 기관끼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둘러싼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사이 속도 경쟁은 불붙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며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도 구속되면서 검찰은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전까지 구체적 지시 내용과 사전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는 등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상황실을 구성한 노력을 집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 전 사령관 구속으로 계엄 당시 동원된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 검찰은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 이외에 사전 모의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조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된 과정 등 구체적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군인권센터가 군 당국이 어제까지 계엄 병력을 영내 대기시키는 등 입막음을 시켰다는 주장에 육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육군은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707 특수임무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에 영내 대기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군으로 동원하기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체열했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그런 명령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빠른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관련법 조항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된 게 법적 근거입니다.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규정에는 심리를 기준으로만 재판관 숫자를 정해놨고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있어야 결론까지 내릴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재판관 6명으로 결정까지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치권의 표계산을 차치하더라도 비어있는 재판관 임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 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 공석 상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연말까지 빈자리를 모두 메우려는 민주당 계획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데 야당은 탄핵을 늦춰보려는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발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가 안 됐다며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번엔 임명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빈 게 아니라 직무만 정지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3명 공석, 즉 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파면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들며 민주당도 당시 임명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당장 궤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건 대통령 지명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였고 지금은 국회가 추천해 올린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며 내란 수계를 구하기 위해 구질구질하게 절차를 늦추려 하지 말고 탄핵 심판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를 갖추는 데 어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역시 전국 수습 방안 논의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여당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단독 청문회라도 열고 모두 뽑겠다는 입장인데 시간을 벌려는 여당과 어떻게든 시간을 당기려는 야당, 벼랑 끝 수싸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 역시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해놓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6인 헌법재판관 체제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 파면이 되는 만큼 9인 완전체 구성으로 파면 가능성을 더 높여 조기 대선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인청특위 위원 다수결로 위원장을 뽑는 만큼 과반인 야당 주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정대로 오는 23일에서 24일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쳐 연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를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또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을 맡는 인청특위 첫 회의 특성을 고려해 당내 고령 의원을 동원해 청문회를 위한 초기 절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수사 결과에 따라 임기 유지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권으로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2심과 확정 판결을 받아보는 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고 반대로 야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넘어가리란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의 위헌, 위법성을 따지는 엄중한 사안에서조차 여야가 유불리만 따진 정략적 행보를 거듭하며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상견례를 갖습니다. 앞서 권 대행은 덕담 수준의 대화를 전망했지만 국정 운영 주도권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첫 회동에서 계엄 사태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죄를 씻기 바란다며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개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출범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견례 자리조차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전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입법권을 남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지도부 퇴진 뒤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오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논의를 이어갑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선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정 기간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범 뒤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5번째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우리 군의 중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사령부와 복원 중인 GP를 방문해 적 상황과 현장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먼저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한 김 의장은 적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함없는 대응 태세가 국민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파괴됐다가 부분 복원이 완료된 G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뒤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깊어지며 어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해 2,450선으로 물러섰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면서 6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2,5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밀리며 2,45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1.29% 내린 2,456.8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은 4,60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많은 7,1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6%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0.14% 오른 채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해 0.58% 내린 694.47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1,200억 원, 기관이 93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새벽에 발표될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심이 고조되는 것으로 시장에선 분석했습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결정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인하폭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에 좀 부담으로 작동을 했고요. 미국 FOMC 결정을 앞둔 경계심 영향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1,430원대 초반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39원까지 오르며 1,440원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충격 당시 1,440원을 돌파했다 1,42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고점을 높이고 있어 외환 시장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추경 예산안 편성 요구와 관련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추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의하느냐는 야당의 질문에 명칭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만들어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외 신인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 그리고 민생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법도 고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자리를 마련해주면 정부가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0.06%포인트 정도 낮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달 중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 회의와 관련해선 한 달 정도 경제지표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우리 경제계도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정국의 내년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현실에 경제계가 돌파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제 4단체장은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가장 먼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걱정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맞설 정부 외교력이 대통령 직무정지 등으로 온전히 발휘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도 만나 국정공백 최소화와 정책 안정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계는 밖으로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촉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전영현 부회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었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에서 내년 경영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안정된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탄핵과 트럼프라는 이중고 속에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9,666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소설가 김진명 씨와 개그맨 이혁재 씨, 요리사 에드워드 권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주택청약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 때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가 인력 정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와 설계 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털을 자동으로 말려주는 펫 드라이룸 제품 7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 건조 성능과 소음 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조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은 넬로, 가장 조용한 제품은 펫 말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증시를 이달 30일에 폐장하고 내년 증시는 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내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휘발유차는 지난해보다 19% 줄었고 경유차는 57% 급감했습니다. 내년부터 3동의 이상 다태아 부모도 제약 없이 태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밤사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 찬바람의 영향권에 듭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18일인 수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특보 지역인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6개 지역과 평창, 철원, 홍천 등 강원도에
앞으로 이틀 이상 영하 12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주 등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한파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밤사이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에는 수요일까지, 동해안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10cm 안팎의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성탄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 일주일가량 길게 이어지겠고 절기 동지인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뒤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출석은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응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장 토요일에 검찰청에 나와 조사받을 건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에 맞는 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요구에 응할 생각은 있지만 대통령 측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서울교대역 부근에 사무실도 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수사와 탄핵 영역을 나눠 변호인단을 따로 짤 계획인데 조만간 출석과 소환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낸 건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탄핵심판 의결서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그 의례적인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습니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가 끝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후속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마쳤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정상적인 구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청문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며 단독으로라도 특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 탄핵소추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은 주요 법률소송 대리인이 아직 계약만 안 됐을 뿐 실제 활동에 들어갔다며 매우 유능하고 탄핵 심판 경험도 갖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영국 왕실이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간첩 의혹으로 추방한 중국인이 앤드류 왕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 중국 외교부는 황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왕자가 국왕에게 성탄 시즌 2통을 안겨줬다. 앤드류 왕자는 왕실의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도 불참하게 됐다.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가 간첩 혐의로 추방된 중국인과 친구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is is a problem for the king is simply that the king is trying to rebrand the monarchy at the moment. 논란의 인물은 50살 중국인 사업가 양텅보. 영국 정부는 양텅보가 중국 정부의 비밀 조직인 통일전선 공작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보고 2021년 말부터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양텅보는 최근 입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통일전선 공작부 관련 문서가 발견되는 등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과거에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등도 만난 양텅보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며 스파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황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中英关系的发展既符合两国的共同利益，也有利于促进世界经济增长，应对全球性挑战。 이런 가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Our approach is one of engagement, of cooperating where we need to cooperate. 영국은 스타머 정부 출범 후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스캔들이 자칫 양국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 사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고에 있는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흔들리고 이에 놀란 남성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약국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등 재난의 순간이 여기저기서 포착됐습니다. 강진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1시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관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7.3에서 7.4로 파악됐습니다. 포트빌라 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6명이 사망하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말했는데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I saw for myself a mass casualty treatment center being set up outside the emergency ward of the hospital. I saw multiple people with serious injuries there, some of them screaming in pain. 도로가 갈라지고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졌으며 산사태가 나는 등 나라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의 인구는 약 33만 명인데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11만 6천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형 재난에 적십자사와 이웃 호주 등 국제사회는 곧바로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We will provide whatever assistance is required. I say to the people of Vanuatu, you are family and Australia is here to help. 최초 지진 이후 거의 같은 지점에서
규모 5.5의 여진 등이 수차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누아투의 우리 교민은 2019년 기준 65명으로 한국인 관련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치도 때문에 모잠비크에서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현지 시각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최고 시속 260km의 돌풍과 함께 약 250mm의 폭우를 동반한 치도가 모잠비크 북부 카브델가두주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브델가두주에서 28명이 숨지고 남플라주에서 3명, 서북부 내륙 니아스타주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인이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비자 없이 최장 열흘까지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54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할 때 비자 없이 최장 열흘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제3국 입국 요건도 충족돼야 합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에 맞설 중국의 거왕 프로젝트 첫 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남부 하이난성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위성 인터넷용 저궤도 위성 1조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위성들이 정해진 궤도에 진입해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발사한 위성의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YTN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된 체육고등학교 테니스 코치의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을 지난 7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수천만 원 규모 금품이 오간 사실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도자가 조만간 주니어 국제대회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취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정했던 전 전북체육중고등학교 소속 테니스 코치. 관련 보도가 나가고도 체코 출국을 강행해 14세 이하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으로 출전했습니다. 다만 귀국 후 전북자치도교육청 조사에서는 불법 찬조금을 받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치에게 장기간 뭉칫돈을 건넨 건 이 학교 학부모 A씨. 코치는 학창시절 테니스를 배울 때 이 학부모와 사지의 연을 맺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다달이 10수만 원씩 200만 원 정도를 걷어 코치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 선수인 자기 자녀 앞으로 지정 기부를 받는 수법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에선지 구태여 전북테니스협회 계좌를 경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이런 식으로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치와 학부모 두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적절한 금품 수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오간 돈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억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가 취약계층에 더 집중되는 이른바 기후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11년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인당 기후재난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53만여 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쪽박촌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기후위기에 더 노출돼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 정책에는 빈틈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이상기후가 불러온 기후 불평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오늘 아침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3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출근길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 영하 3.3도, 안동 영하 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3도, 대구 4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강수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은 오후까지, 동해안은 오후부터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며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절기 동지인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